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농업과 농산물의 역사를 가르쳐드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이덕신입니다. 여러분,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56년 도디 스미스의 원작 만화를 각색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디즈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낙농업에도 101마리 101의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는 사실 아시나요? 101 뭘까요? 오늘은 그 101 101마리의 주인공 K젖소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피디님 혹시 우유 좋아하십니까? 저 어렸을 때 제티 타먹었던 우유 되게 좋아했습니다. 저도 성장기 때부터 사실 우유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특히나 저 학교 다닐 때는 급식에서 우유를 꼭 신청을 하고 모두 마시게 했어요. 지금도 우유를 좋아하고 저도 즐겨 마십니다. 그런데 우유를 생산하려면 당연히 젖소가 필요하잖아요. 젖소를 기르고 우유를 짜서 버터나 치즈 같은 유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낙농업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길지 않겠죠. 힌트가 이겁니다. 버터나 치즈 둘 다 우리말이 아니네요. 그 말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의 낙농업의 역사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그 역사가 얼마 안 됐죠? 한국에 젖소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02년 대한제국 시절 농산공부 기사로 근무하던 프랑스인 쇼트가 젖소를 들여와서 목장을 시작한 것이 한국 낙농의 시초였던 셈인데요. 그 젖소가 해마다 늘어나게 됩니다. 1913년에는 전체 젖소가 678마리에 이르게 되고요. 이렇게 많아진 젖소를 활용하여 1924년에는 목장에서 생산된 우유를 끓여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고요. 1937년 경성우유농업조합이 결성이 되고 최초로 우유 처리장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시유를 최초로 생산하게 된 거죠. 이 시유는 소비자가 마실 수 있도록 살균 포장한 우유를 말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먹는 우유가 시유인 겁니다. 젖소에서 짠 원유를 살균을 하고 적당한 분량으로 잘 포장을 해서 시중에 내놓는 우유들, 이것이 바로 시유인데요. 그런데 국내 사육 마리수가 점차 늘고 있었던 그 젖소가 안타깝게도 한국전쟁 6.25 이후에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 속에서도 꽃은 피어난다고 미국의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인 페퍼 인터내셔널이 이때 짜잔 하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축을 통한 국제 구호 협력 사업을 벌이는 국제 NGO 단체인 페퍼 인터내셔널이 한 잔의 우유가 아닌 한 마리의 젖소,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 1952년부터 1976년까지 총 44번에 걸쳐서 젖소 897마리를 포함해서 가축 3,200여 마리를 보내주게 되는데요.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당시 젖소부터 시작해서 황소, 염소, 돼지, 닭 같은 가금류는 물론 꿀벌 150만 마리까지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나라로 들여오게 된 거죠. 이런 가축 원조 덕분에 전진으로 인한 이런 빈곤을 극복하고 낙농 기술을 또 과학적으로 발전시킨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새 낙농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101마리 이야기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계시겠죠?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낙농업을 일으킨 지 70여 년 만인 2022년 12월입니다. 대한민국이 특별 전세기로 젖소 101마리를 보냅니다. 바로 네팔로 말이죠. 도움을 받던 그 나라가 70년 만에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리면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네팔이었을까? 네팔은 낙농업이 국내 총생산 GDP의 9%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젖소 한 마리가 만들어내는 연간 유생산량이 3,000kg인데 우리나라 젖소의 유생산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젖소 한 마리가 만들어내는 연간 유생산량이 9,000에서 1만 kg이라서 2021년 기준 세계 5위입니다. 거기다 단백질 부족 같은 부실한 영양 조건으로 인해서 네팔의 5세 미만 어린이의 32%가 과력부진, 그리고 24%가 저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26년까지 K젖소의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네팔 현지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어린 생명을 살리는 데도 앞장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우유를 마시면서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했듯이 네팔의 어린이들도 K젖소가 만들어낸 많은 양의 우유를 먹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겠죠. 해외 원조를 받아서 낙농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도움을 주게 된 겁니다. 이번에 보낸 소들은요, 당연히 아무 소나 보낸 게 아닙니다. 딱 봤을 때 젖을 좀 많이 생산 안 하는 소들, 좀 늙은 소들, 계륵 같은 존재니까 너들 가, 이게 아니고요. 국내 낙농가와 농업 적소 개량 사업소에서 정말 혈통이 우수한 송아지들만 엄격히 선발해서 보냈거든요. 이들이 네팔에서 잘 살도록 건강검진도 하고요, 백신도 미리 접종을 진행했고요. 한국에서 먹던 사료, 미네랄, 비타민 같은 것들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동물 약품도 함께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바뀌었을 뿐 한국에서 먹고 관리되는 대로 그 방법 그대로 사육 중입니다. 그리고 젖소들은 15개월이 되면 이제 임신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때 또 우수한 새끼를 낳기 위해서 한국에서 인공수정용 정액도 같이 보내게 됩니다. 항공기로 운송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훈증 처리한 나무 상자 우리를 새로 만들게 됐고요. 이동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공기 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심하게 조절했다고 합니다. 할 때는 또 제대로 하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단순히 젖소들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개량해왔고 어떻게 키워왔는지 그 시스템 전체를 우리가 말하자면 전수해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팔의 빈곤을 물리치고 행복한 삶의 밑바탕이 되어줄 101마리의 K젖소, 이들의 2세, 3세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다 보면 네팔도 언젠가는 다른 나라의 젖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 날을 기대하면서 101마리 K젖소와 대한민국 낙농업 역사 이야기는 이만 줄여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소들아 힘내.